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부터는 이제 조선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또 녹화를 좀 하려고 했더니 입이 자꾸 꼬여서 벌써 네 번째 다시 시작을 누르고 있어요. 오랜만에 또 하려고 하니까 또 좀 약간 부담도 되고, 내 말이 틀리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도 좀 선생님이 앞섭니다. 그래도 이제 또 여러분들께서 아무래도 녹화본이 있으면 조금 더 반복해서 보기 쉽다, 편하다라는 의견들이 있어서 틈틈이 제가 시간이 나는 대로 좀 해보려고 해요. 계속해서 진도에 맞춰서 꼬박꼬박 이렇게 올려준다고 장담은 못하겠어요. 그런데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조선 들어갑니다. 보통 조선부터를 이제 한국 근세사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사실 시대 구분이라는 것이 이렇게 논쟁의 여지가 있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 사관에 입각해서 그 논쟁 외에도 사관에 입각해서 이렇게 구분법이 좀 다르기 때문에 정답이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러한 그 시대 구분을 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그래도 구별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시대가 가지는 특징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겠죠. 그쵸? 그래서 보통은 이제 우리가 보통은 고대를 우리가 언제부터라고 했어요? 우리는 보통은 후삼국 시대까지 고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중세는 우리가 어디를 지칭을 했습니까? 고려시대를 중세라고 지칭을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려시대까지 배웠고, 이제 오늘은 어디를 배울 거냐면 이제 조선 근세를 들어가려고 합니다. 근세. 이제 근세라는 용어 자체는 중세와 근대 사이의 시기를 이제 근세라고 하는데, 대개 우리 역사에서는 조선 전기로 근세를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이후에 근대는 이제 일반적으로는 17, 18세기라고 보는데, 우리 한국사에서는 근대를 고종의 즉위 이후를 보통은 근대라고 표현을 합니다. 또 개항 이후로 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해요. 어쨌든 근대도 있고, 그다음 현대는 이제 광복 이후부터 현재까지를 보통은 우리 역사 속에서 이제 근대 이후 시대 현재까지를 포함해서 현대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 배우는 조선은 근세구나, 한국의 근세사구나,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조선을 들어갈 건데, 조선을 들어가기 전에 선생님이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프린트 그 학습지죠. 유인물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좀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은, 정치사를 먼저 다 선생님이 모아놨습니다. 정치사를 모아놨고, 그리고 그 뒤에 정치사 후에 이제 경제사나 사회문화사를 이제 그 뒤로 이렇게 좀 이렇게 구성을 그렇게 보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조선이라는 역사를 들어가기 전에, 조선은 이제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중세까지 배웠지만, 고려 멸망이 언제였습니까? 1392년. 그죠? 이 시기는 조선의 개국 연도이기도 합니다. 열세구두, 그렇게 제가 표현을 했었죠. 열세구두. 자, 그러면 조선을요, 여러분, 이렇게 선생님이 한번 좀 표현을 해볼게요. 자, 15세기, 그리고 16세기, 그 다음에 여기를 17세기, 18세기, 19세기 이렇게 이제 그래프를 좀 그려보겠습니다. 조선 1392년이라고 하면 거의 14세기 말이죠,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조선이라는 나라는, 우리 한국의 근세사는 14세기 말인 1392년에 조선이 건국됐기 때문에 15세기부터 시작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15세기가 조선의 전기구나,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선을 크게 이렇게 나눠 볼게요. 초기, 중기, 후기. 이렇게 우리가 나누어 볼 수 있고, 대체적으로는 이 점을 연산군, 그리고 광해군,
기점으로 이렇게 광해군을 기점으로 조선을 초기, 중기, 후기 이렇게 나눠보자. 이렇게 나누고 공부를 하시면 조금 더 간결하게 명료하게 우리가 기억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가장 처음 이제 시작하는 프린트물 22페이지죠. 22페이지를 좀 펴볼까요, 여러분? 자, 22페이지의 제목이 바로 이제 집권체제를 정비해서 이렇게 바로 들어가요. 사실은 여기 사이에 무슨 조선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설명을 넣어볼까 하다가 뭐 이런 설명 없이 바로 이제 들어가서 제가 따로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어떤 시기를 배울 거냐면 바로 이 시기, 조선 초기를 우리가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선 초기에 15세기죠, 여러분. 그러니까 조선 초기에 주요 군주들이 있어요. 그 주요 군주들의 정책을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주요 군주들의 정책. 자, 고려 때도 선생님이 어느 정도 계보를 좀 외우자라는 이야기를 좀 했었어요. 조선은 사실은 많은 친구들이 계보를 다 알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태정, 태세, 문단세 보통 그렇게 표현을 하죠.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 연산군까지 이때까지가 이제 15세기 초기다. 조선의 초기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때 초기 때 군주들 태정, 태세, 문단세 봅시다. 태조, 태종, 그 다음에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 연산군 이렇게 조선 초기죠. 그래서 주요 군주들이 지금 선생님이 동그라미 한 그 군주들을 주요 군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15세기 조선 초기에 주요 군주들의 정책을 좀 알아보고 그 다음에 플러스해서 의정부 서사제와 육조 직계제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할 겁니다. 의정부 서사제와 육조 직계제의 특징을 먼저 공부를 한 이후에 이 조선 초기에 왕들에 따라서 육조 직계제를 선택한 군주가 있고 의정부 서사제를 선택한 군주가 있어요. 그거를 좀 구별할 줄 알면 오늘의 조선 스타트는 잘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그렇게 조선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자, 조선이 이제 건국이 됩니다. 열세구두 조선 건국 1392년에 조선이 건국이 되죠. 고려 말에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할게요. 그래서 옹건파 사대부, 그러니까 정몽주를 대표로 하는 옹건파 사대부가 이제 제거가 되고 급진파와 그리고 신흥무인이 이제 조선을 건국을 하게 됩니다. 신흥무인 누구죠? 여러분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성계이죠. 그래서 이성계와 신흥무인 출신의 이성계와 바로 여기 있는 정도전이 중심이 돼서 정도전 사대부 급진파 사대부였죠. 그래서 이 정도전과 이성계가 이제 중심이 돼서 조선이라는 나라를 건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태조라는 그 의미 자체가 어떤 한 나라를 처음 세운 그 군주에게 붙여지는 칭호죠. 그죠? 그래서 고려의 태조가 왕건이었다면 조선의 태조는 어때요? 이성계죠. 그래서 태조 이성계 때 이제 정책 한번 봅시다. 이때는 정도전이 거의 주도합니다. 왕조의 설계자 그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실제로 조선의 정말 실제로 여러 가지 제도를 바탕을 만들어낸 인물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그런 인물입니다. 정도전. 그래서 정도전이 중심이 돼서 태조 이성계가 이제 조선을 정비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민본적인 통치 규범을 마련을 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요. 정도전이 주도를 해서 그런지 재상 중심의 정치를 펼쳤다라고 해요. 그럼 이거를 잘 알아볼 수 있는 대목이 바로 이거예요.
정도전은 이러한 정치 사상을 가졌대요. 훌륭한 재상, 그러니까 왕이라고 한다면 왕 혼자서 뭐 현명하게 정치를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정도전의 정치 사상에 의하면 훌륭한 재상을 선택해라. 그래서 그 재상에게 정치적인 실권을 부여해라. 그러면 위로는 임금을 받들 것이고 아래로는 여러 백관을, 그러니까 통과를 해서 만민을 다스리는 중책을 부여해라 라고 하면서 결론만 이야기를 하면 재상 중심의 정치를 하세요 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태조 이성계 때 재상 중심의 정치가 이제 이루어졌고, 그때 이제 이 정도전이 쓴 책 중에서 불시접변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불교를 비판하는 내용. 그러니까 불교를 비판함과 동시에 반대로는 성리학적인 통치 이념을 확립을 해서 그에 맞춰서 나라를, 조선을 방향을 제시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동시에 우리가 알아두셔야 될 것이 이 태조 이성계 때 요동 정벌을 계획하기도 했다라는 거죠. 좀 아이러니하죠. 본인은 요동 정벌을 하러 다 갔다가 안 하고 위화도 회군을 해서 이제 나라를 세웠는데 결국 본인이 이제 요동 정벌, 본인의 집권기에 이러한 계획을 했다라는 거.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도 주장하는 바는 다 달라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바도 조금씩은 다르지만 대체적으로는 뭐 사병혁파를 위해서 그랬다라는 설도 있고, 아니면 명나라가 이제 정도전을 뭐 요구를 했는데 이런 등등등의 정치적인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조심해야 될 것, 태조 때 이런 영동 정벌을 계획했다라는 거, 이게 바로 조선 태조의 정치 내용입니다. 통치체제 정비 내용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태종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공부를 합니다. 사실은 태정, 태세죠. 정, 사이에 정종이 있어요. 근데 이 태종이라는 인물은 태조의 아들이죠. 태조의 아들. 태조의 아들이고, 사실은 어때요, 여러분? 그 왕자의 난을 통해서 무력적인 방법으로 왕을 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1차 왕자의 난, 2차 왕자의 난, 소위 말하는 뭐 방원의 난이라고도 하는, 정도전의 난이라고 하는 1차 난, 그리고 방간 박포의 난이라고 하는 2차 난, 이러한 왕자의 난을 겪은 이후에 무력적인 방법으로 왕이 된 인물입니다. 태종이죠. 사실은 이 사이에 이제 이유가 있어요. 태조가 이제 두 명의 왕비가 있었어요. 신의왕후 한씨, 신덕왕후 강씨, 이렇게 두 명의 이제 첫 번째 부인, 두 번째 부인이 있었는데, 두 번째 부인의 강씨의 8번째 아들인 방석을 그 세자로 책봉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누가 불만을 갖게 돼요? 첫 번째 그 부인, 그러니까 한씨의 형제들, 한씨 아들들이 이제 불만을 품죠. 이방원을 중심으로. 왜냐? 조선을 건국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정몽주를 이제 그 죽이는 등에 정말 손에 피 묻히는 정말 그 힘든 일을 다 한 인물이 사실은 이방원이에요. 이방원. 근데 이방원이 이러한 세조 책봉에 대해서 불만이 컸죠. 불만이 컸고 결국에는 피비린내 나는 싸움이 벌어지고 무력적인 방법으로 왕이 된 인물입니다. 자, 어때요? 정상적인 방법으로 왕위 계승의 방법으로 왕이 된 인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육조 직계제를 실시했다. 뭐 이렇게 연결을 한번 시켜봅시다. 자, 육조 직계제와 의정부 서사제, 제가 이따 한꺼번에 이거를 따로 떼서 설명을 할 겁니다. 잠깐 언급을 하는 거여서 이따 설명하겠지만, 그래서 참고하시라는 거. 자, 태종은 그래서 왕이 되자마자 이제 왕권 강화가 이 태종의 머릿속에는 있겠죠. 자기가 손에 피를 묻히고 왕이 된, 무력 잃은 방법으로 왕이 됐기 때문에 왕권 강화를 이제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자, 태종의 정치 내용들 볼까요? 도평의사사를 폐지하고 의정부를 설치했대요. 도평의사사 뭐예요? 고려 때 우리 여러분 그 도병마사 기억하시죠? 맞아요. 그 도병마사의 뭐 후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려 후기 때 최고 정무기관이 바로 도평의사사였는데, 이제 이러한
고려 때의 정무기관인 도평 의사사 폐지하고 이제 드디어 조선의 중앙기구 의정부가 나옵니다. 의정부를 설립을 하고 그리고 육조 직계제를 실시하면서 사관원이라는 것도 이제 독립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왕권 강화와 동시에 이러한 중앙 정치 기구를 설치 및 정비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양전 사업, 숫자를 세다, 밭을 세다. 그러니까 나라의 밭이 토지 조사 사업이죠, 일종의. 그래서 이러한 양전 사업도 실시했고요. 그다음에 호패법을 실시하게 됩니다. 뭐 일종의 주민등록증과 같은 그러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라의 땅과 인구에 대해서 이제 조사하는 작업들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사병혁파. 사병이라는 게 뭐예요? 사사롭게 군사적인 그 군권을 가지고 있는 것, 왕이 아닌 인물들이 이제 군권을 장악하고 있는 사사롭게 병사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 이제 사병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혁파시켜요. 왜 그랬을까요? 국왕의 군사 지휘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사실은 본인이 이러한 사병을 토대로 왕이 됐잖아요. 무력적인 방법으로. 그쵸? 근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야겠죠. 자기가 왕이 됐으니까. 그래서 본인이 된 이후에는 이러한 사병 혁파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종으로 갑시다. 뭐 세종은 세종대왕. 뭐 말이 필요 없죠.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모범적인 유교 정치를 실현한 왕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세종이 실제로 이러한 여러 업적을 남길 수 있었던 뭐 공로라고 하긴 그렇고 이유? 어떻게 보면은 맞는 말이에요. 세종이 이러한 유교 정치를 실현할 수 있었던 바탕을 마련한 인물이 바로 사실은 태종이죠. 태종. 왕권 강화를 시켜놨죠. 본인이 손에 피를 묻혀가면서 탄탄하게 왕권을 강화시켜 놓고 자신의 아들에게 이제 왕의 자리를 물려줬기 때문에 세종은 자신의 능력을 아주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세종 유교 정치의 실현 아주 보여주십니다. 활발하게 보여주시죠. 그래서 모범적인 유교 정치를 실현하게 됩니다. 집현전 이때 설치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정부 서사제를 실시했다네. 의정부 서사제? 육조 직계제? 이거 우리 곧 배운다라고 했죠. 그래서 태종은 육조 직계제인데 세종은 의정부 서사제구나. 제 의정부 서사제 실시에 이런 말이 있어요.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중시했다. 이런 말을 제가 해놨어요. 여기까지 하고 이거 좀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그래서 의정부 서사제 실시하셨고요. 유교식으로 올해를 이제 거행을 합니다. 뭐 국가에 어떻게 보면 이 올해라는 거는 의식 행사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국가의 뭐 의식 행사 뭐 5가지 예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유교식으로 거행했다라는 거고 주자가래라는 것도 이제 주자가 쓰신 책인데 가정에서 이렇게 해라라는 어떻게 보면 윤리서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유교적인 윤리서다. 뭐 그렇게 이제 보면 되실 것 같고 이러한 주자가계를 장례를 했고 이 인물이 이제 뭐 해동의 여순이라고 불렸다더라. 뭐 해동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서 우리 조선의 별칭으로 불리운 이름입니다. 그래서 조선의 요순이다. 요나라 순나라를 중국에서는 이상시대로 보아요. 그래서 그 정도로 세종대왕이 그때 당시에도 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정말 정치를 잘했고 세종대왕이라고 불리울 법했죠. 그래서 해동의 여순이라고도 불리웠다라는 거. 그 다음에 뭐 유교적인 민보 정치를 실현을 합니다. 그래서 왕도 정치. 무력적인 방법이 아니고 인과 덕으로서 정치를 해나가는 것. 군주가 이런 것들이 이제 왕도 정치라고 하는데 유교에서 이제 뭐 맹자가 가장 먼저 이런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왕도 정치를 표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청백리 재상을 등용을 했다고 합니다. 뭐 조선시대 때
뭐 관직 수행 능력뿐만 아니라 청렴하고 뭐 도덕적으로나 뭐 경요 덕목 등등등 여러 부분에서 우수한 인재들을 이제 청백리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그러한 인물들을 등용을 하고 여론을 존중하는. 그러니까 세종을 보면은 정말 모범적인 유교 정치를 실현을 하면서 왕권이 탄탄해서인지 정말 여유로운 모습을 보이죠. 백성 의견을 듣고 신권에 존중을 해주면서 그러한 조화를 중시를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그런 모습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잠시 세조와 성종으로 들어가기 전에 육조직계제와 의정부서사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이거를 보고 합니다. 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이제 조선의 통치 체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조선의 통치 체제, 중앙정치기구, 뭐 지방행정제도 등등등 이제 그다음에 뭐 군사제도 등등등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할 건데 이때 이제 자세히 하겠지만 의정부라는 그러니까 왕 이후 아래에 이제 중앙정치기구가 있는데 국정을 총괄하는 그러한 기구가 바로 의정부입니다. 그리고 이 의정부 아래 6조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뭐 3, 4등도 있고 한데 그 의정부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의정부 6조. 과연 의정부 서사제가 오고 6조 직계제가 뭐냐? 이거를 보면 우리가 이해하기 편해요. 자, 이거는 의정부 서사제에 대해서 표현한 도표이고요. 이거는 6조 직계제에 대해서 표현한 도표입니다. 국왕 아래 어때요? 국정을 총괄하는 의정부가 있죠, 여러분. 그리고 그 의정부 아래 6조가 있어요. 그죠? 그쵸? 2호 예병 현공 이렇게 6조가 의정부 아래에 있는데 의정부 서사제는 어떻게 운영되는 거냐? 왕이 어떠한 시행에 대해서 결정을 하거나 반려를 하거나 이러한 내용을 의정부에 내려요. 그러면 의정부에서 이거를 또 보고 6조에 내립니다. 반대로 6조에서도 의정부 서사제의 방법에 의하면 그 6조에서 실제로 집행을 함과 동시에 이 업무에 대해서 의정부의 업무를 보고를 해요. 의정부에서 또 나름대로 심의를 하겠죠. 그리고 나서 이거에 대해서 국왕에게 보고를 하는, 그러니까 의정부에서 총괄하는 역할을 실제로 하는, 의정부가 일을 하는, 이게 바로 의정부 서사제입니다. 자, 의정부의 역할이 어때요? 강하죠. 그죠? 다시 말하면 의정부에 재상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죠? 재상의 권한이 의정부 서사제에 의하면 어때요? 강합니다. 그쵸? 그런데 6조 직계제는요. 6조와 국왕이 바로 다이렉트로, 그러니까 6조가 어떠한 업무를 보고하는 데 있어서 의정부를 거치지 않고 바로 보고를 하고요. 국왕도 어떠한 시행에 대해서 결정을 하면 6조에 바로 명령을 내리는 이런 바로 다이렉트로 그 운영되는 제도가 6조 직계제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재상의 권한이 약화됨과 동시에 왕권은 어떨까요? 6조 직계제가 더 강합니다, 여러분. 이해되셨죠? 그래서 의정부 서사제와 6조 직계제는 조선 초기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선생님이 배우고 있는 15세기 주요 군주와 함께 의정부 서사제와 6조 직계제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특징이 이거구나. 6조 직계제는 의정부 재상의 권한을 약화시켜서 왕권을 강화시키는 제도구나. 이거를 여러분들이 구별할 줄 아시면 되고 그와 동시에 어떤 왕들이 6조 직계제를 선택을 했는지 어떤 왕들이 의정부 서사제를 선택을 했는지 이거를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시면 됩니다. 대체적으로는 재상의 권한을 중시하고 재상 중심의 정치를 인정을 하고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중시하는 그런 왕들에게서 의정부 서사제를 실시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요. 상대적으로 왕권 관하에 더욱더 그 중점을 두고 있는 왕들은 6조 직계제를 선택을 하는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대체적으로는 눈치를 채셨겠지만 어떤 왕입니까? 태종. 무력적인 방법으로 왕권을 장악한 인물 있죠. 그 태종과 그리고 뒤에 또 곧 배우겠지만 세조 이 두 왕은요 본인 스스로가 이제 공교롭게도
어, 왕에 오르기까지 사실은 약간의 무력적인 방법으로 왕이 된 인물들입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뭐 이제 비정상적이라고도 이제 표현하긴 그렇지만, 그대로 왕위를 계승받아서 된 왕들이 아니고 무력적인 방법으로 왕들이 된 인물들인데, 이들이 대체적으로 어떤 이런 제도를, 육조직계제를 선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구별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의정부 서사제와 육조직계제. 자, 그래서 한번 다시 크게 볼까요? 지금 선생님이, 자, 지금 건국을 해서 초반부에 왕 2명 소개드렸고, 세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이제 문물 제도를 정비하는 두 왕들이 남았어요. 초반부. 그래서 그 뒤에 이제 세조, 성종 이렇게 두 인물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잠깐 의정부 서사제 한번 볼까요? 의정부 서사제를 실시했던 왕 누구 있습니까, 지금? 그렇죠. 세종 있죠, 여러분? 세종 있습니다. 그러면 프린트상에서 육조직계제를 선택했던 왕을 찾아볼까요? 태종, 세조. 그쵸, 여러분? 두 명의 왕이 다시 육조직계제를 선택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 그러면 세조라는 인물 누구일까요? 바로 계유정난을 일으키고 수양대군이 황보인, 김종서 등을 죽이고 권력을 장악한 사건의 계유정난이라고 지금 표현을 했는데, 이 계유정난을 토대로 왕이 된 인물이 바로 세조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조카였던 단종을 죽이고 왕이 된 인물이죠. 자, 세종의 큰 아들이 문종이었어요. 태정, 태세, 문단세. 그렇죠. 근데 이 문종이 상당히 약했대요. 병약했대요. 그래서 빨리 죽어요. 그러자 태정, 태세, 문단세 어린 단종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이 어린 단종을 중심으로 황보인, 김종서 등을 죽이고 수양대군이 자신이 이제 왕 자리에 오르게 되는데, 그가 바로 세조입니다. 결국 단종은 어떻게 돼요? 영월로 귀향을 보냈다가 사약을 내려서 죽여버리죠. 그리고 이때 이제 다시 한번 단종 복위를 꿈꿨던 사육신들을 죽여버리고 상당히 이제 본인이 이러한, 어떻게 보면 영화에서도 상당히 좀 잔인하게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그죠? 그 이정재가 그때 당시 세조 역할을 맡았던 것 같은데 갑자기 영화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그 영화 보신 분들 많죠? 그래서 바로 세조입니다. 자, 세조는 왕이 된 이후에 다시 한번 왕권에 재확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요. 자, 보세요. 태종도 어땠어요? 왕이 되자마자 왕권 강화하는 모습 보였던 것처럼 세조도 왕권 재확립하는 모습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육조직계제 부활했고요. 부활시켰고요. 자, 경국대전을 편찬하기 시작해요. 착수 들어갑니다. 착수. 그러니까 반포한 거는 성종이야, 얘들아. 경국대전이라는 것을 반포한 왕이 성종이지만 사실은 만들기 시작한 때가 언제예요? 세조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집현전, 세종대왕께서 설치하셨던 이 집현전 폐지해 버리고요. 그리고 이제 종친들을 등용을 하면서, 그리고 이때 이제 진관체제 보법 이런 것들이 이제 실시가 돼요. 사실 이제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여러분. 아, 세조 때다. 세조 때 이거 실시했다더라. 근데 사실은 진관체제라는 거는 이제 방위 체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역 단위의 방위 체제인데 각 그 도에 한두 개의 병영을 두어서 그 병사가 이제 관할 지역의 군대를 장악을 해서 그 지역을, 그 거진의 수령이 이제 그 군대를 통제하게끔 하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진관체제라고 하는데, 이 진관체제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군사제도 이야기할 때 제가 자세히 다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거 그때 세조 때 했던 거 그렇게 기억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세조 때 진관체제, 그리고 보법, 그리고 이 보법이라는 것도 사실은 이제 균역법 중에 하나인데, 이제 군역이라는 것은 뭐냐, 이제 이거는 이제 또 우리가 언제 배울 거냐면 경제사 할 때
수치 체제에 대해서 이제 배울 거거든요. 근데 이제 경제사 할 때 수치 체제 배울 때 수치 체제에는 세 개가 있어요. 전세, 땅에 대해서 매겨지는 세금, 그리고 군역이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우리나라도 전쟁 휴전 기간이기 때문에 이제 남자들이 군대를 가는 것처럼 조선시대 때도 군역이라고 해서 의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군역제도 그리고 이제 공납제도 이렇게 수치체제에 대해서 배울 때 그 군역의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보법입니다. 보법. 보법. 이 보법 누구 때 실시했다? 세조 때. 그래서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배울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 단계에서는 세조 때 진관체제랑 보법을 실시했다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성종 때 이제 전체적인 조선의 통치 체제가 완성이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종이죠. 성종 때 경국대전 반포했고요. 그 다음에 집현전을 계승한 홍문관. 사실은 집현전을 세조가 폐지한 집현전을 본인이 다시 부활시키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홍문관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이제 어떻게 보면 집현전을 계승하는 이러한 홍문관을 설치를 하고 경연, 왕이 공부를 하는 거죠. 왕이. 그래서 경연을 활성화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왕입니다. 성종.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15세기의 주요 군주들의 정책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리고 조선 전기, 중기, 후기 이렇게 나눴고 이게 이제 초기가 15세기이고 15세기 때 주요 군주들에는 이러한 왕들이 있었다 배웠고 의정부 서사제와 육조 직계제의 특징 기억하셨죠? 역사부도에 있으니까 또 참고하셔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됐고 그리고 이렇게 그 육조 직계제를 실시했던 왕들 세조와 태종이라는 거. 그리고 이 태종과 세조 어떻게 왕위에 올라왔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왕이다라는 거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태조 한양천도에서 정도전을 중심으로 재상 중심의 정치를 펼친 인물입니다. 그리고 태종 왕권 강화하는 모습 보이죠. 그래서 육조직계제 썼고요. 그 다음에 사병 혁파시켰고요. 그리고 호패법 실시했다라는 거. 추가적으로 사관원이라는 것도 독립했다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프린트물에 있습니다. 사관원 다음 시간에 배울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세종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추구하면서 의정부 서사제를 썼다라는 거. 그 다음에 집현전 설치했고 그 다음에 뭐 여기 배우지 않은 다른 내용들도 막 나와 있네요. 이미 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 그죠? 그래서 유교적인 민본 정치를 실시한 왕이다라는 거. 그 다음에 세조, 육조 직계제, 왕권 강화 실시했다. 그리고 좀 추가적으로 집현전, 뭐 유향소 이런 거 다 폐지시킨 왕입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선생님이 써놨죠. 군사제도였던 그 진관제도랄지 보법 모두 다 어떤 왕 때? 세조 때 실시됐다라는 거. 성종 때 드디어 이제 모든 조선의 통치 체제가 완성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경국대전 반포했고 그 밖에 프린트물에 유인물에 제가 이제 홍문관 그 다음에 뭐 경연 이런 내용들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조선의 15세기의 군주의 그 주요 정책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 다음 시간에 이제 통치 체제를 정비한 내용에 대해서 중앙정치기구랄지 지방행정제도랄지 그 다음에 관리등용제도랄지 군사제도랄지 이러한 기본적인 조선의 통치 체제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